안녕하십니까. 이거 3년 만에 다시 사주를 좀 이렇게 풀어달라고 그 아주머니가 연락 왔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폴리텍 같은 그 기술대학교 있잖아요. 기술대. 예. 그런데 혹시 가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너무 바빠갖고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제가 어떻게 뭐 강제로 막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겠더라고. 그때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55살 때인데 그때도 야간도 많고 작업이 또 이게 비상사태가 많잖아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멈추면 어떻게 돼, 그거. 뭐 11시고 12시고 그 고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3년 전만 해도 조금 이제 경기도 좋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그때 한번 때려치고 거기 한번 들어가서 2년째인가 되죠. 거기 가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56이잖아요. 그게 이제는 육체적인 이 노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사람들이, 왜냐면 그게 다 쇠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엄청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막 잘 때 보면은 이 신음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런 소리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막 잠을 못 잔다. 너무 막 가슴 아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흘러가죠. 네. 근데 벌써 3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남편이 이제 손재주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공고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손재주가 있으니까 재미도 있고 뭐 그냥 또 자기가 그쪽으로 이렇게 뭔가 일 자체를 관심도 있었지만 해보니까 재미는 있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다 보니까 한 20년 동안 일을 하셨거든. 그런데 이런데 그런 기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대기업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야지 좀 이렇게 발전성이 있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 그게 그때 당시 10명 있는 회사, 이제 우리가 얘기는 하청업체에 들어간 거예요. 하청업체.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이제 인정은 받죠. 뭐, 열심히 하고 손재주가 있으니까 가면은 뭐 이렇게 말썽 없이 제대로 AS 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사주가 보시면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합이라고 그래요, 합. 자, 이렇게 이제 합이라는 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묶어진다는 거야. 합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 일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 합이 많은 사람들은 이 다정다감한 어떤 정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 어떤 소규모의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하면은 또 참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박절하게, 나 때려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사주 구조가. 자, 합이라는 게 이렇게 묶이고, 요렇게 묶이고, 요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묶여 있으니까 다정다감하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제 기술자는 사장이 이렇게 해서 술 한잔 먹으면서 너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조금만 더 힘들어도 참아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못 나간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소규모로 하던데 나가야 또 그런 데로 나갈 수밖에 없어.
좀 더 규모가 있는 데는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참 우리나라에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건데 젊은 사람들이 이 대자를 안 붙이면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어떤 이렇게 AS 센터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규모로 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발전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힘들죠. 물론 뭐 차장이라고 했다가 또 뭐 부장으로 이렇게 진급해준다. 이런 직위는 이렇게 올라갈지 몰라도 다른 어떤 그런 특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된 일을 할 때 어떻게 돼? 월급이 좀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많은 사람을 쓸 수도 없고, 또 많은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10명에서 뭐, 0명 내외로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열심히 해도, 뭐 차장이 되나 부장이 되나 뭐 크게 월급이 올라갈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이 합이 많다 보니까 이 다정다감하게 되면 내가 박절하게 이렇게 뭘 거절한다든지 결정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젠가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는데 어느 사이에 3년이 지나간 거예요. 내가 그게 그대로 떠오르는 게 그때 당시에 와이프가 아내 되시는 분이 정말 너무 이렇게 잠을 못 잔다는 거야. 남편이 와서 이렇게, 끙끙거리고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 들리면은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얘기 들으면 잠을 못 자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게 이 머릿속에 참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그게 엊그제 얘기하는데 딱 버벅이야. 지난번에 내가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맞대. 3년 전이야 벌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대운이 오는데 처음에 9살부터 18살까지 고등학교 끝날 때쯤 됐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이론상으로 보면 해자축이 이게 이제 이 직장운, 이 관운이 들어왔거든요. 관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관을 제대로 타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기본적으로 어떤 운이 좋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운을 잡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야. 실적으로. 자, 이렇게 지금 30년 동안 해자축, 수운, 여기서 수라는 거 여기 보면 수가 지금 없는 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운에서 들어오면 여기 운에 있는 것만 똑같은 작용을 이렇게 30년 동안 오면은요,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병화 입장에서 수는 관이잖아. 그러니까 직장이죠. 직장, 직업, 직장.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떤 명예를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데 그 조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운이 이렇게 30년 왔는데 그게 조직을 제대로 갖춘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떤 운이 와도 잘 안 돼.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 이제 관운이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이면 여기 자세는 인성운이 오잖아요. 인성운 요 자체가 인성운이 와서 이렇게 인성운이 오면 내가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어떤 뭐 교육을 한다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걸 내가 어떤 뭐 책을 쓴다든지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위에서 내가 이 대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을 안 시키고 현장 나가서 일하는 쪽으로 막 자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사주를 분석하면 하나, 둘, 셋, 이 네 개가 금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쇠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건 맞아요, 본인이. 쇠와 관련된 일과 인연이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공고 졸업하고 나와서는 거기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서 다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일도 많고
그게 항상 비상사태가 많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밤 10시라도 멈췄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박상 뛰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비상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제 또 전화하신 말씀은 내가 그때 운이 좀 좋게 온다 그랬거든요. 운이 이렇게. 좋게 왔잖아요. 관운이 왔고. 그러니까 요건 인성운이 오니까 내가 공부할 운도 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면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정. 그렇지만 이제 지금 49대 운이니까 지금 56세, 56세. 56세가 되면은 지금 여기 지금 인묘진에서 목국이 왔을 때, 이 목국은 여기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지지, 이렇게 되면. 근데 요게 요때 공부할 때 요 기회를 잡았을 때, 자, 전문대라도 들어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왜냐면 그럼 요게 인성은 내가 무거운 장비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작은 펜을 가지고 컴퓨터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인성운이니까, 공부운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오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지금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56세면 거의 이제 이런 조그만 기업에서는 고참이잖아요, 고참. 근데 고참인데 본인이 나가서 그것만 감독하고 전체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동시에 그런 어떤 이 정지 상태가 나오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정지 상태가 나오면 어떻게 나가서 직접 일을 할 수밖에 없자는 거예요. 동시에 두세 군데만 벌어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에 손을 놓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보니까 몸은 이제 고달퍼지지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당장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6세니까 지금 자녀분이 이제 둘 있는데 이제 뭐 해봐야 20세 후반이니까 조금 지나야 이제 결혼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아직 뭐 다른 것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완벽하게 뭐 자녀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저금해 놓고 준비가 다 돼 있어 때 되면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들 힘들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또 돈을 빌리기도 하고 대출 받기도 하고 해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건데 이게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엄두가. 뭐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소연한 거지 뭐 실제로 이제 답답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관이라는 거, 이게 원래 이게 관이 없다는 뜻이죠. 관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직장 인연이 약해요. 직장다운 직장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묶여 있는 거 보면은, 이 주인공이 그때 공고 다닐 때, 그때 공고 졸업하고 전문대라도 딱 갔으면은, 그때 참 좋았을 텐데, 여건이. 전문대 갔으면 그다음부터는 또 편입시험 해가지고 또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발짝 뛰어야 되는, 그 중요한 한 발짝을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뛰어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게 어려워진 거거든. 이건 뭐 지금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 생각, 여기도 그래서 제가 아쉬워가지고 무관사주보다는 이 공대를 갔어야 돼. 힘들어서도. 1년 등록해서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또 1년 쉬면 되잖아요. 아니면 군대를 갔든지,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나중에 또 새로운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군대 같은 데 가면 많은
병사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아, 그럼 내가 여기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건 내가 또 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좀 많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좀 참고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만나면은.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이라도 겪었으면 하는 마음.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보면은요, 지금 56세 뭐 그렇게 많이 늦은 건 아니죠. 그래서 한번 점핑을 다른 데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약해서 이 다정다감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걸 결단을 못 내려요. 좀 성격상으로. 그게 참 아쉬워요. 그거 지금 하시면은 밖에 조금 큰 데를 가셔가지고 조금 큰 데서 이제, 내가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 쪽보다는 좀 관리할 수 있는 관리부장 정도로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좀 주어지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주는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쇠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인연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일이 한 20년, 25년 정도 했나?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비상사태가 많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다 소규모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 힘드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걸 대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으니까 또 못해요. 이런 구조가 돼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현장 일은 너무 뭐 아주 능숙하게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한번 점핑을 해서 다른 데 규모가 좀 큰 데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직도 뭐 56이니까 60, 70까지도 할 수 있어요. 관리 쪽으로 일을 가시면. 그래서 아니면 저는 지금이라도 방통대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그런 쪽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아니면 2년제 전문대라든가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손을 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머리를 관리할 수 있는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다. 그걸 해보시면 어떻게 한다. 저는 그게 계속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3년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저 전화하신 분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안타까워서 이제 그렇게 전화하시는 건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운에서 이렇게 왔는데도 그걸 우리가 잡지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와 있어요, 이렇게. 공부운이. 예. 근데 이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넓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훨씬 더 좋아. 해봐야 앞으로 뭐 2, 3년만 고생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데. 예. 그래서, 이 사주 구조로 봐서는 뭐 조금 이제 그걸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게 내가 타고난 자체가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뭔가 활발하게 안 벌어져요.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는 즉 내가 어디에 묶여 있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만 하면은.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좋은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졸이란 이 스펙이 없으면 그런 데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꽉 묶여 있으니까 일단 굉장히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면 운이 이렇게 와도 그거 운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좀 한번 이제 56세니까 앞으로 한 60살까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일하시면서 지금 여기서 힘들면 어디 옮기셔서 내가 이런 지금 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회사를 한번 선택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도 이 생각 저 생각 뭐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환경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남편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렵게 살았지만 힘들지만 한 번 더 점핑을 하기 위해서 조금만 2, 3년만 더
힘들게 한번 사시는 게 어떻겠나. 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줄이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께서는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